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제가 잠복결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받으셨죠? 네, 임용보고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검사 있죠? 그 엑스레이 검사가 바로 결핵에 관련된 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결핵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이 된 겁니다. 근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임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은 우리가 법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잠복결핵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졸업생이 이게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미루다가 근데 이제서야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잠복결핵 진단을 받게 된 경우에 과연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 우리 보육교직원 모두는 잠복결핵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잠복결핵 검사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잠복결핵 검사를 받았는데 내가 진단을 받았다. 나 어떡하지? 근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 자료는 뉴스에 관련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복결핵은 결핵에 감염돼 체내에 균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당장 전파력은 없지만 평생에 걸쳐 10%가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결핵 환자 발생 대응은 늑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청소종사원 76살 A씨가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결핵 검사를 했던 시점은 지난 1월 29일. 닷새 뒤인 2월 3일 A씨의 검체에서 결핵균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검사업체는 보건소와 병원이 접속하는 전산 기록에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병원 어느 곳도 결핵 환자 발생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A씨는 2월 11일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이집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늑장 신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이 피해를 본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잠복결핵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너무나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여전히 우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결핵 환자 그리고 잠복 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잠복 결핵 검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무는 할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제가 마지막 말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이 도대체 뭐지? 네, 이거는 우리가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감염을 일으켰어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핵균이 이 억제가 돼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잠복만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역력에 의해서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증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이라는 거예요. 잠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내가 잠복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면역력으로 이 결핵
균을 억제하고 있지만 면역 기전이 떨어지는 또는 약해지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럴 경우에는 잠복하고 있던 결핵균이 중식이 돼서 활성화되어서 결핵으로 우리가 발생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핵균이 감염되더라도 평생 잠복 결핵 감염 상태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감염자 중에서 10%는 결핵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결핵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면 90% 이상이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핵은 결핵 환자가 우리가 기침을 하면 우리가 공기중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전염이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만 아프고 말면 또 전파가 안 된다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우리 코로나19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결핵에 의한 기침은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같이 기침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 진단과 치료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감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낫지 않고 기침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결핵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핵 진단이 지연이 되거나 내가 기침인 줄 알고 가서 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 지연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어린 아이들까지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죠. 위험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치료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다. 90% 이상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전국에 있는 보육교직원 모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결핵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핵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잠복 결핵 감염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핵에 의해서 우리가 전파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무증상이라 아무 문제가 없고 전파될 위험성도 없지만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파로 될 수 있고 내가 결핵 판정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잠복 결핵 검진을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국가 결핵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 검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진을 받아서 예를 들면 잠복 결핵 감염자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핵 환자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 내가 지금은 잠복이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결핵으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내 주변에서 만약에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뭐 어린이집이든 뭐 어디든 내 주변에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녔던 동선, 그다음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결핵 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접촉자들을 조사를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게 되면 검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통보를 받은 사람이 검사를 받게 되면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또는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무료로 검사를 받게 돼요. 근데 내가 이런 통보 없이 내 개인으로 그냥 나는 결핵이 어떤가, 잠복 결핵 감염 검사가 있다는데, 그래서 내 개인으로 검사를 받게 되면 이 검사 비용이 비쌉니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전국에 있는 보육교직원 전수조사를 할 때는 그냥 무료로 검사를 받았죠.
네,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에 면역 억제 치료 결정에 따라서 결핵 발생 위험률이 높다. 그래서 잠복결핵 검진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약물 처방 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 감염 여부를 우리가 피부 반응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음성으로 나오면 음, 우리가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가 있다라고. 약을 먹으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뭐 혈액약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3개월을 복용하고 한 가지 혈액약을 먹게 된 게 뭐 4개월 뭐 9개월 이렇게 복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잠복결핵 치료 그다음에 약값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이제 다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치료 비용은 다 어떻게 무료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받으면 우리가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치료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될 가능성은 현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근무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린이집에 근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또 혹시나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양성 판정이 또는 결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복결핵 감염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 치료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유아들하고 생활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가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필히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결핵, 특히 잠복결핵 감염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